자, 이제 여러분 책으로 기초서 182페이지 볼까요? 182페이지. 자, 182페이지 가면 거기는 법률 행위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았어요? 뭐라고 되죠? 법률 행위의 요건. 자, 그러면 저를 보실까요? 아까 법률 행위는 뜻이 뭐였었죠?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행위를 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걸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 법률행위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법률행위는 아까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랬죠?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욕한 대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이 법률행위가 또 요건 두 가지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법률 행위의 요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요건? 법률 행위의 요건. 자, 그러면 칠판에 오시면 법률 행위가 아까 중요한 특징이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욕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건 맞는데, 그러려면 이 법률 행위가 또 요건 두 가지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성립 요건은 말 그대로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그러니까 법률 행위로서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 이게 이제 성립 요건이 되는 거고, 성립 요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효력 요건은 말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유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효력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인 겁니다. 다시,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욕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그러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립 요건에 뭐가 있고 효력 요건에 뭐가 있고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시면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해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일반적 효력 요건이라고 해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각각 3개씩이죠. 그 내용을 먼저 쭉 눈으로 읽어둡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니까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외우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외우고 넘어가야 되죠. 이렇게 그 기초 과정에서는 앞으로 이제 핵심적인 뼈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많이 정리를 해드릴 건데, 민법을 공부할 때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서 딱딱 정리하고 일종의 전체 구조를 잡는 거니까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꼭 외우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걸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 외울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큰 소리로 많이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칠판 봅시다. 자, 요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게 3가지였는데 3가지가 뭐 있었죠? 당사자, 그다음 법률행위의 목적, 그리고 의사표시. 일단 이렇게 외웁시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다음에 효력 요건은 첫 번째, 당사자가 능력 갖춰야 된다고 돼 있죠. 능력에 해당되는 게 3가지죠. 무슨 능력?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은 4가지인데요. 이건 잘 동그라미 합시다. 확가적사. 왜냐하면 검토하는 순서가 확정성 통과됐다, 그 다음에 가능성 통과됐다, 그 다음에 적법성 통과됐다,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는 이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요. 일단 3번째가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볼까요? 먼저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3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3가지가 다 갖춰진 겁니다. 그럼 이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라고 그래야 돼요? 무효이다라고 그래야 돼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다 갖춰졌다. 그럼 이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무효이다 중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성립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무슨 요건이니까? 성립 요건이니까. 따라서 3가지를 다 갖췄을 때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3가지를 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갖춰져 있을 때 이 법률행위는 그냥 성립하였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 그럼 이 법률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불성립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무효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무슨 요건이니까? 성립 요건이니까 3가지를 다 갖추면 이 법률행위가 그냥 뭐했다? 성립했다고 말하고,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이 법률행위는 그냥 불성립,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무슨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립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성립의 경우는 성립조차 하지 않은 거니까 이때는 효력 요건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드시 무슨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만,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만 효력 요건을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효력 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 거죠. 능력 세 가지가 조금 이따 내용을 배울 거예요. 능력 세 가지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을 갖춰야 되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네 가지: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칠판 올까요? 이렇게 효력 요건까지 다 갖춘 겁니다. 그럼 효력 요건까지 다 갖췄을 때 이 법률행위는 이제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고, 성립 요건을 갖췄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법률행위는 이제 무효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들여다보시면 이 성립했다라는 거하고 유효하다라는 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립했다와 유효하다는 같다, 다르다? 다르죠. 실제로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그 성립했다는 건 말 그대로 무슨 요건만 갖춘 경우죠? 성립 요건만 갖춘 경우고, 유효하다라는 건 무슨 요건도 갖추고 성립 요건도 갖추고 효력 요건도 갖추었을 때 유효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쪽에 무효와 불성립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무효와 불성립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한번 해봐요. 어떻게 다른지 말로 해봅시다. 불성립은 무슨 요건도 못 갖춘 것이고,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것이고, 그다음 무효는 성립 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니까 둘은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처음 공부할 때 이런 게 잘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성립했다나 뭐 유효하다나 결국 뭐 당사자가 효과 생긴다는 점은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고요. 또 불성립이나 무효는 어쨌든 꽝 된다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인 거고,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다 세 번에서 이렇게 나누기로 정한 거니까 이 내용은 일종의 이것도 약속인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러면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없을 때 무효이다라고 하면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불성립 이렇게 말해줘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성립 요건을 갖췄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추었을 때 이 법률행위는 불성립이다. 그러면 O의 X예요. 이건 무효라고 쓰기로 개념을 다 나눠놓은 거니까 잘 구별해서 쓰셔야 됩니다. 다시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건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효력 요건에 해당되는 거 세 가지. 이 세 가지 가지고 성립, 불성립, 유효, 무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니까 성립 요건의 내용, 효력 요건의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7번 다시 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건 무슨 요건이라고요? 성립 요건. 그 다음에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 갖춰야 되는데 능력 세 가지가 무슨 능력?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갖춰야 되는데 이걸 먼저 좀 해봅시다. 그 보호조단 여백에 보면 먼저 첫 번째 권리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자, 보호조단 여백 부분에 보면 먼저 첫 번째 권리 능력을 한번 읽어봅시다. 권리 능력. 자, 읽어보셨죠? 자, 그럼 읽고 이걸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개념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를 볼까요? 여러분은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 능력 있죠? 저도 권리 능력이 있고 여러분도 권리 능력 있죠. 그런데 뭐 많지는 않은데 수업 시간에 깊게 잠든 사람 있죠? 수업 시간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깊게 잠든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 능력?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의 뜻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 지위 자격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권리 능력은 뜻이 이거예요. 권리 능력은 살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으면 다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실제 써먹을 수 있게 개념을 정리를 해두는 게 시험용으로 훨씬 필요합니다. 권리 능력은 뜻이 뭐라고요? 살아 있어야 한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 되는 거죠? 사람이 되는 거 태어나면 사람 되는 거죠? 언제 태어난 것으로 될까요? 이것도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따져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분만의 경우에 먼저 아우 배야 진통이 오죠. 진통이 온 거예요. 네, 자연분만의 경우에 그 머리가 먼저 나와요, 다리가 먼저 나와요. 머리가 먼저 나오죠. 이게 이제 일부 노출입니다. 다 나왔다. 이게 전부 노출이고요. 혼자 숨 쉬는 게 독립호흡이죠. 이게 하나의 학설인데 진통이 온 때 사람으로 보자. 이게 진통설. 머리가 나온 때 사람으로 보자. 일부 노출설. 다 나온 때 사람으로 보자. 이게 전부 노출설. 그다음 혼자 숨 쉴 수 있을 때 사람으로 보자. 이게 독립호흡설인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 될까요? 요거예요. 전부 노출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된다 그 말은 전부 노출한 때부터 무슨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태아는 사람이다 아니다. 태아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태아는 무슨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부 노출하면 권리를 취득할 가능성, 전부 노출하면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생기니까 권리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권리 능력이 쭉 있다가 언제 권리 능력이 없어지게 될까요? 사망하면, 죽으면 없어지죠. 그럼 사람은 언제 죽은 것으로 되죠? 이것도 이제 학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가장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 사람이 사람 되게 만들어주는 건 뇌니까 뇌가 죽었을 때 죽은 것으로 보자. 이게 뇌사설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멎은 때에 죽은 것으로 보자. 이게 심장 박동 정지설인 겁니다. 보통 그 자연사의 경우에는 심장이 먼저 멎어요, 뇌가 먼저 죽어요. 뭐 안 죽어봐서 몰라요? 보통 이 상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 심장이 먼저 멎죠. 심장이 먼저 멎고 이제 그 피가 뇌로 안 가니까 뇌가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자연사의 경우는 심장이 먼저 멎는 거예요. 그 심장이 멎으면 죽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고사 대표적으로 뭐 그 교통사고 같은 게 생겼는데 교통사고 빵 나서 그 식물인간 된 사람 또 간혹 생기죠. 식물인간. 그 식물인간은 이 사람 심장은 뛰죠. 심장은 뛰는데 식물인간 됐으니까 뇌가 죽은 거죠. 그러면 이 뇌가 죽은 때 죽은 것으로 하자. 이게 뇌사설이에요. 뇌사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요 심장박동이 멎은 때에 죽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즉, 요 뇌사자는 심장은 계속 뛰고 있는 거니까 뇌사자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직 사람, 심장 뛰고 있는 거니까. 그럼 결국 권리 능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 거죠? 전부 노출한 때부터 심장 박동이 정지할 때까지만 무슨 능력이 있는 거다? 권리 능력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심장 박동이 다 정지했어요. 그럼 죽어버린 거죠. 그다음 죽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사자. 요 권리 능력이 없는 대표적 경우가 이게 사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번 다시 와서 권리 능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권리 능력은 뜻이 뭐라고요? 살아 있어야 한다. 자, 그다음 권리 능력이 없는 대표적 경우로 뭐가 있다고요? 사자. 그다음에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인 것처럼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죽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 사람인 것처럼 해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성립인가요? 불성립인가요? 불성립? 아니죠. 성립이죠. 성립.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권리 능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권리 능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성립 요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력 요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력 요건을 하고 있는 거죠. 효력 요건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효력 요건을 하고 있다. 그 말 안에는 성립 요건 갖췄다 못 갖췄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자와 법률행위를 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는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은 한 거예요. 대신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니까 이 법률행위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권리 능력이 없을 때 당해 법률행위 효력은 이건 무효라는 무효.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무효와 불성립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무효는 적어도 성립 요건은 갖춘 경우다, 못 갖춘 경우다. 갖춘 경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리 능력은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권리 능력은 살아 있어야 한다. 그다음 권리 능력이 없는 대표적 경우로 어떤 경우가 있다고요? 사자. 그다음 권리 능력이 없을 때 당해 법률행위 효력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위 능력도 한번 읽어봅시다. 행위 능력. 자, 거기 나와 있는 행위 능력 좀 읽어보겠어요. 행위 능력이란 단독으로 찾았죠. 눈으로 한번 쭉쭉쭉 내용 읽어 보실까요?
자, 칠판 볼까요? 자, 이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여러분은 행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랑 계약 체결할 때 뭐 부모의 동의를 얻거나 그다음 배우자의 동의를 얻거나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단독으로 계약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위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대표적 애가 이게 미성년자입니다. 자, 이건 얘 가지고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얘가 이제 그러니까 민사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자일까요? 민사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자, 19세. 그 슈퍼에 가서 그 담배, 술 같은 거 보면 다 만 19세 미만자에게 술, 담배 안 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민사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미만자인 거예요? 19세 미만자가 미성년자인 겁니다. 자, 얘가 이제 만 18세고요. 네, 을은 이제 부모예요, 부모. 자, 그러면 요 18세인 갑이 자신의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뭘 또 없어요. 멀쩡한 애 죽이면 안 되죠.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으니까 무슨 능력은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얘는 단독으로 계약을 할 능력이 모자라죠. 그러다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면 누구의 뭐가 있어야 되죠? 법정 대리인, 부모의 뭐가 있어야 한다?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동의를 얻고 계약을 체결하면 좋은데 얘가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성립, 불성립? 성립. 다시 지금 요 미성년자 그랬으니까 이건 무슨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죠? 행위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고 이 행위 능력은 성립 요건에 나와 있어요, 효력 요건에 나와 있어요? 효력 요건에 나와 있죠. 그다음 효력 요건을 논하고 있다. 이 말은 성립 요건을 갖췄다, 못 갖췄다? 갖췄다는 거죠. 그리고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게 아까 세 가지였었죠. 세 가지가 뭐였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였죠. 그럼 이때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도 먼저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누구죠? 갑하고 병, 당사자 있죠. 그다음 이 컴퓨터 매매 계약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죠. 컴퓨터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갑은 병한테 컴퓨터 인도해 줘야 되고 병은 뭘 지급해 줘야 되죠? 대금 지급해 줘야 되죠. 컴퓨터 인도해 주어야 할 목적, 대금 지급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 병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고 이게 합치가 됐으니까 이 경우에도 매매 계약이 뭐는 한 거예요? 성립은 한 거예요. 성립은 한 겁니다. 다만 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매매 계약은 성립 요건을 갖췄는데 무엇을 못 갖춘 거죠?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경우고 이때는 무효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뭐고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행위 능력도 성립 요건의 문제이다, 효력 요건의 문제이다. 효력 요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칠판 다시 보시면 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대표적 경우로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미성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 효력은 이건 뭐가 된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꼭 잘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의사 능력이라는 겁니다. 의사 능력 한번 읽어보겠어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의사 능력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의사 능력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의사 능력이란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이거 제정신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확하면 되게 자기가 한 법률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슨 제정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제정신이죠. 그러니까 제정신이니까 지금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업 시간에 깊게 잠든 사람, 수면 중에 있는 사람은 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최면 중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최면 중이니까 지가 뭐 하는지 모르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니까 무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판례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잘 기억을 해둡니다. 자, 칠판 와볼까요?
자, 이번엔 갑 이 사람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대금 받지 않고 건물 공짜로 주기로 약속하는 게 증여계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 갑이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얘가 참이슬 60병을 먹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술에 완전 떡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걸 명정 상태라고 그래요. 명정 상태. 그러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건물 증여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이 증여계약은 성립이에요, 불성립이에요? 성립, 불성립? 성립이죠. 성립. 이건 술에 만취가 된 상태니까 이건 무슨 능력이 없는 경우예요? 의인사 능력이 없는 경우죠. 이 경우에도 이건 의인사 능력이 없는 경우니까 이건 성립 요건의 문제이다, 효력 요건의 문제이다. 효력 요건의 문제이고 효력 요건을 논한다. 그 말은 성립 요건은 갖췄다, 못 갖췄다? 갖췄다는 겁니다. 갑이 술에 떡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는 있는 경우니까 이 증여계약이 뭐는 한 거예요? 성립은 한 거예요. 대신 성립은 했지만 의인사 능력이 없으니까 무슨 요건을 못 갖춘 경우죠?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경우라서 이 법률행위 효력은 이때는 무효가 돼요. 자, 그러면 의인사 능력은 뜻이 제정신이어야 한다. 의인사 능력이 없는 대표적 경우로 어떤 상태가 있다? 명정이라는 게 있고 그 술에 만취해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상태가 명정 상태인 겁니다. 세 번째, 의인사 능력이 없는 경우 당해 법률행위 효력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게 내용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잘 볼까요? 권리 능력은 뜻이 뭐라고요? 살아 있어야 한다. 권리 능력이 없는 대표적 경우로 어떤 게 있다고요? 사자, 죽은 사람. 권리 능력이 없을 때 법률행위 효력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두 번째,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행위 능력 있죠. 행위 능력이 없는 대표적 경우로 뭐 있다? 미성년자.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능력이 제한된다 이 말은 행위 능력이 모자라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과 같은 사람을 묶어서 제한 능력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 의인사 능력은 뜻이 뭐라고요? 제정신이어야 한다. 의인사 능력이 없는 대표적 경우로 뭐가 있다고요? 명정. 그리고 의인사 능력이 없을 때 법률행위 효력은 무효. 다시 강조드립니다. 요 무효하고 취소 요거하고 불성립하거나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불성립은 그냥 무슨 요건도 못 갖춘 경우고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경우고 무효하고 취소는 무슨 요건을 갖추었으나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7번 다시 볼까요? 아까 법률행위는 제가 뜻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조용할 수가? 법률행위의 뜻, 법률행위의 뜻. 의인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를 하는 게 엄청 많은데 의인사 표시가 들어가는 걸 다 묶어서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 하나가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한대로 법률 효과 발생한다 그랬죠? 의혹한 것대로. 자, 그럼 해봅시다. 의혹한 것대로 효과가 생기려면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랬죠? 7번 보시고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게 몇 가지였죠?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였죠? 당사자, 목적, 의인사 표시.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이 건물 매매 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사자 누구죠? 갑하고 을, 당사자 있고. 그다음 이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합니다. 다시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해요. 그러면 이때 이 법률 효과에 해당되는 게 이거죠.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이죠. 그러니까 이게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 대금 지급하는 것, 이게 이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갑의 의사표시 있죠. 청약의 의사표시 있고 우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거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고 이거 합치가 된 거니까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그래야 돼요? 무효라고 그래야 돼요? 성립.
자꾸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린 것도 습관. 자, 다시 요 세 가지는 무슨 요건이니까 성립 요건이니까 세 가지를 갖추었으니까 이 매매 계약이 뭐 했다? 성립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성립 요건 갖추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무슨 요건이죠? 효력 요건이죠. 효력 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가 무슨 요건 갖춰야 돼요? 당사자가 무슨 능력? 세 가지. 당사자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또 법률행위 목적은 네 가지죠. 그게 뭐였죠? 여러분은 내가 해보니까 뭐가 이렇게 지나가면 다 지워지 나와요. 확가적사. 이거 한 번에 금방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자꾸 반복해서 합니다. 확가적사. 첫 번째 확정성, 두 번째 가능성, 세 번째 적법성,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 검토하는 순서가 확정성 통과되었을 때, 가능성 이거 통과됐을 때, 적법성 통과됐을 때, 사회적 타당성을 하는 건 이 순서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확가적사. 요 네 가지 법률행위 목적은 요 네 가지를 갖춰야 되고 세 번째 의인사법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어야 한다.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갑의 청약의 의인사 표시를 쪼개서 의인사 부분하고 표시 부분을 쪼개서 의인사법 표시가 일치하고 갑의 의인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고요. 을의 승낙의 의사 표시도 을의 의인사와 을의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의인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립 요건도 갖추었고 효력 요건도 갖춘 거니까 이 법률행위는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죠? 유효하게 되는 거죠. 유효하게 되고 이때 실제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갖추어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추어서 이 법률행위가 뭐 해야만 유효해야만 실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칠판 눈 뜨고. 자, 이걸 맞추면 퇴근이에요. 맞추면 퇴근이고 틀리면 1교시로 소급하는 겁니다. 소급 아시겠죠? 쭉쭉쭉 진행이 됐다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소급이에요. 자, 틀리면 1교시로 다시 가는 겁니다. 맞추면 바로 퇴근이고. 자,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1분의 시간이 흘렀어요. 자, 답을 표시를 합니다. 처음에 풀어봤던 문제보다는 조금 까다롭죠. 자, 그럼 해봅시다. 법률행위와 그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행위는 의인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이다. O의 X예요. X죠. X.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죠? 법률 사실이 틀렸죠. 법률 사실이 아니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그러면 아까 매매계약은 이건 법률행위에 해당되고 그다음 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 아까 뭘 또 사실이래요. 다시 아까 처음에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근데 그 법률 요건 밑에 두 가지가 있었죠. 뭐 밑에? 법률 요건 밑에. 그러니까 따라서 법률행위도 법률 요건이고 법률 규정도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법률행위는 의인사표시로만 이루어져 있다. O의 X예요. X죠.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만.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되려면 의인사표시가 필수 불가결 요소.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 의인사표시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아까 회사 설립 행위와 같은 정관 작성하는 의사표시 이외에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고 설립 등기도 해야 되는 다른 법률 사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랬으니까 OX, X. 이렇게 이론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꼭 이게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연결이 되게 되고 내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건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법률행위의 목적의 존재는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다. 중요한 단어 뭐죠? 목적.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는 무슨 요건이죠? 성립 요건이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게 목적의 존재니까 이건 성립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성립요건. 목적이 확가적사.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목적 이행할 수 있어야 되고 목적이 적법해야 되고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건 무슨 요건이 되는 거죠? 걔는 효력 요건이 되는 겁니다. 이건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건 무슨 요건이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인데 효력 요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의 X. X. 자, 4번. 의인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5의 X예요. X죠. X.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자, 그러면 의인사 능력이 없는 자 그랬으니까 이제 뭐 생각나야 돼요? 명정. 술에 떡이 된 거 생각나야 되죠? 그럼 이쪽에 올까요? 여기. 하여튼 의인사 능력이 없는 경우는 명정이고 꼭 생각이 나야 됩니다. 참이슬 60병. 이게 술에 떡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라 한다? 무효.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는 또 개념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릴 때 제가 이 부분을 뭐로 설명했는지 기억 하나 못하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잘 기억나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이런 시간에 설명드릴 때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무효. 그다음 5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추 적용될 수 없다. 일단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무효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성립하지 않은 경우니까 이건 뭐죠? 불성립.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무효와 불성립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죠. 어떻게 다르다 그랬죠? 다시 법률행위는 의혹한 대로 효과 생기는 건 맞는데 그러려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갖춰야 되겠죠. 근데 불성립은 무슨 요건도 못 갖춘 경우예요? 성립 요건도 못 갖춘 경우고 무효는 무슨 요건을 갖췄으나 성립 요건을 갖췄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경우니까 이 둘은 성질이 같다 다르다는 겁니다. 성질이 비슷할 때 적용하는 걸 유추 적용이라 그래요. 그러면 무효는 적어도 무슨 요건을 갖춘 경우예요?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인데 그다음 불성립은 무슨 요건도 못 갖춘 경우니까 성립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니까 둘은 성질이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완전 다른 거니까 무효에 관한 법 규정을 불성립의 경우에 유추 적용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 아까 무효와 불성립은 다르다 그랬죠. 그렇게 단순하게 내지 않고 무효에 관한 법 규정을 과연 불성립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있게 응용해서 문제를 내도 맞추는 능력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이 이제 5번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첫날에 여기까지 수업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수업한 내용이 실제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때는 끄떡끄떡하면서 이제 이해도 하고 필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좀 살아 있으니까 문제 푸는데 조금 풀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의 머리라는 게 그 오늘 배운 내용이 내일 되면 어느 정도나 머릿속에서 없어질까요? 한 70% 없어진답니다. 70%. 그리고 오늘 수업한 내용이 우리 목요일날 할 때 그 동영상 목요일날 올라오죠. 오늘 수업해서 아마 인코딩해서 올라가면 목요일쯤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목요일날 이제 수업이 올라오면 그때 그 지금 수업 시간에 미처 정리를 못했던 부분, 그 다음에 꼭 다시 들어야 될 부분, 제가 강조해서 꼭 외워야 될 부분을 동영상을 꼭 다시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초서나 노트에다가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필기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필기를 하고 제가 강조드린 내용을 따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본인이 만들어 두세요. 그래서 이걸 다음 시간까지 꼭 강의를 꼭 다시 들으셔야 돼요. 다시 듣고 수업 시간에 올 때 이걸 다시 훑어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리한 게 없으면 계속 그 책에 있는 거를 계속 읽어봐야 되는데 그건 잘 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리한 거 있어야 돼요. 그걸 수업하기 직전에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다시 듣고 필요한 내용 정리하고 수업 시간 직전에 전주에 수업한 내용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